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입성에 도전했던 영킴 후보가 막판 초접전 끝에 결국 낙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추방 건수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도 아시안을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쳐 개정된 2019년 연방 개인 소득세 기준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39 선거구에서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입성에 도전했던 영킴 후보가 막판 초접전 끝에 결국 낙선했습니다. 영킴 후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다음 날 오전까지 2.6%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시스네로스 후보가 11만 3,075표를 획득해 김 후보의 1.6%포인트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함 개표 중반까지 시스네로스 후보를 7에서 8%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앞섰지만 개표가 진행되며 격차가 좁혀지며 지난 15일 승패가 뒤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에드로이스 공화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지역 기반을 닦아온 영킴 후보는 로이스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당당히 1위로 본선에 오르며 사상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김 후보 측은 시스네로스 후보가 선거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시스네로스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김 후보는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시스네로스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의정 생활의 행운을 빌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3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킴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9%로 2선의 공화당 현역 톰 메가더 후보의 1.1%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앤디 킴 후보는 1998년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퇴임 이후 20년 만에 한국계 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연방정부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팍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켈리앤 컨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지난 16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며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앤 백악관 고문은 그동안 의회는 대통령의 겸손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장벽 건설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세출위원장인 리처드 셀비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반영 문제로 의회는 지난 9월 말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자 다음 달 7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2019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중단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방에 직면해 있는 한인 이민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연방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추방 건수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이민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9월 31일 현재 모두 7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7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는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6년 666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700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별로는 뉴저지가 71명으로 캘리포니아 261명, 버지니아 8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39명으로 네 번째로 추방 한인 계류 건수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 37명, 조지아 37명, 워싱턴 30명, 펜실베니아 1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0.4%에 달하는 569명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자는 14.8%에 해당하는 105명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은 평균 1,04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아시안 차별 소송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대한 아시안 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도 아시안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UCLA 리처드 샌더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UC 산하 9개 대학에 지원한 아시안 학생들이 입학 과정에서 타민족 학생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입학 사정자료 12년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UC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UC 측은 주 법에 따라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샌더 교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헤드가 보도했습니다. 원고에는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선거에 출마했다 패한 조지 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심리가 종료된 하버드 대학에 대한 아시안 차별 소송의 원고 측 지지자들은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은 UC를 모범 케이스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뿐만 아니라 재발급 신청 때에도 지문을 채취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 지원자들은 신청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달부터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N565 신청자들에게 사진, 서명, 지문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체 정보를 위한 서류 신청 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시민권을 재발급받을 때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N600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과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 등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어르신 단체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27일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록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비영리 단체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27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권영진 회장은 이번 후원의 밤 행사가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상록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록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후원의 밤은 그동안의 상록회를 무심양문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제9회 뉴저지 한인 상록회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정혜선 한국전통예술원이 선보이는 한국전통무용과 주성배 가든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의 가곡, 상록회원들의 색소폰, 아코디언 연주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지난 한 해 동안 상록회를 후원한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달됩니다. 상록회의 이번 후원금 목표 모금액은 3만 불. 권영진 회장은 최근 상록회의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에 의해 상록회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단체 운영이 힘들어진 만큼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부터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부동산 개발 업체 림스 코퍼레이션과 20일 그랜드 애비뉴 입주자들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타운의 어르신들에게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매해 땡스기빙을 앞두고 부동산 관리 개발 업체 림스 코퍼레이션과 20일 그랜드 애비뉴 입주자들에게 터키를 기부받아 팰리세이드 파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림스 코퍼레이션이 오늘 기부한 터키는 총 200마리입니다. 로툰도 시장과 크리스 정 시장 당선자, 이종철 부시장 등 타운 행정부가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시니어 센터를 방문한 팰리세이드 파크 어르신들에게 150마리가 전달됐고 나머지 50마리는 타운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타운 행정부는 림스 코퍼레이션을 포함해 해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터키는 땡스기빙에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타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쳐 개정된 2019년 연방 개인소득세 기준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새 개정세법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발표한 2019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세율은 변동이 없고 각 세율에 따른 소득 구간 기준이 2018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새 개정세법은 오는 2020년 4월 15일 마감하는 세금 보고 시 적용되며 상당수 중산층 가정의 경우 세율 12%가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싱글이 2018년 38,700달러에서 2019년 39,475달러로 부부 합산 보고의 경우 2018년 77,400달러에서 2019년 78,950달러로 올라갑니다. 또 표준 공제액은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싱글 12,000달러, 부부 합산 24,000달러에서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에는 싱글 12,200달러, 부부 합산 24,4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개정세법에 따라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올해 건강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납세자들은 내년 4월 15일 마감되는 세금 보고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빈곤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5가구 중 2가구는 현재 소득으로 기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발표한 뉴욕시 자급자족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85%에 달하는 가구가 최소 1명 이상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해 기본 생활 유지에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90만 5천여 가구가 현재 수입으로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 기초적인 생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녀가 없는 가정이 51%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24%, 편모 가정 21%, 편부 가정 4%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연방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는 7%,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자녀 1명을 키우는 일반 가정의 최소 거주 비용은 맨하탄 남부 지역이 85,877달러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 북서 지역이 66,674달러, 퀸즈 57,199달러, 브루클린 54,257달러, 스탠튼 아일랜드 53,716달러, 맨하탄 북부 지역이 52,285달러, 브롱스 51,180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윌셔 사립초등학교 건물을 한국 커뮤니티의 뿌리 교육을 위해 활용하자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는 분교단체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안도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영하시면 손 들어주시고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LA 한인사회가 폐교된 윌셔 초등학교를 청소년을 위한 뿌리교육센터로 유지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청소년 뿌리교육센터 건립위원회를 만들고 현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원회 측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를 고집하고 시간을 끌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 단체들이 본격적인 압박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차세대를 위한 그러한 한국말을 갖다 가르치는 또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를 왜 마다하고 주지 않겠어요? 거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윌셔 초등학교를 청소년 센터로 재건립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건물 디자인 등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됐습니다. 한때 남가주 한국학원 관계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사진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한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셨다면 오픈하셔서 우리 한인사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같이 돕겠다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한국학원 이사진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번 사안을 중재하던 LA 총영사관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어떤 그런 한인사회와 배치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한인사회와 분규가 있는 것으로 본부에 건의를 해서 분규단체로 지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분규단체로 지정이 건의되면 지금 연 28만 5천만 불이나 되는 그 돈을 남가주 한국학원으로 전면 지원 중단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며 한국학원 이사회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조만간 한국학원 이사진을 포함 청소년 교육센터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센터 건립 계획과 기금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일대가 연기와 재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연구소 버클리 어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호흡이 힘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동안 산불 연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천식과 폐병 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베이 지역을 비롯해 세크라멘토, 센트럴밸리 등 북가주의 대부분은 대기질 지수가 최악 등급을 기록해 현재 대기 오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다며 주민들은 당분간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UC 버클리를 비롯해 북가주에 위치한 일부 학교들은 폐쇄됐으며 주민들에게는 마스크가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제교육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 북한 출신 미국 유학생이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 등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5명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북한 출신 학생의 미국 유학 역사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북한 출신의 미국 유학생은 1975년 5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는 266명까지 늘어났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2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을 다닌 여성 7명은 대학 측이 교수들의 성범죄에 눈을 감아왔다며 7천만 달러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뉴햄프셔주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심리학 교수 3명이 2002년 이후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차별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대학 측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 유학생 담당 송진희 디렉터가 여학생들에게 방을 렌트해준 뒤 학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집을 4명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렌트를 준 뒤 방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고 지난 13일 한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체포됐습니다. 송 씨는 한국에서 입양된 한인으로 2004년 입양인 출신으로 처음 타코마 한인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이스트 SL 블러바드와 14스트리트 인근 부지에 14층 규모의 아파트 개발 계획에 대해 뉴저지 주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개발안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후틀리 등 인근 타운 정부가 반발해왔습니다. 한인 등 상당수 주민들은 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을 해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